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병상이 없어서 혹은 보호자가 없어서. 일단 중증 정신질환 관련해서요. 8월 6일 날 이제 신경정신의학회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안겨줬던 한 가지 뉴스의 이제 범인이 조현병 혹은 이제 정신병적 증상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특별한 이제 치료를 받지 않고 있다가 이런 이제 증상이 발현됐다 혹은 증상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이제 내용들이 몇 가지 나오기도 했어요. 진단명이 보도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신질환과의 분명한 연관성 파악하기 전까지는 좀 보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입장이었었고요. 결국은 이 병에 대해서 편견이나 사회적인 오해들이 더 심해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 그게 이제 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정신질환과 연계를 시키지 말아달라. 그러면서 이제 충격에 빠진 피해자, 가족, 그리고 이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안전과 회복의 메시지를 좀 많이 전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환청이다, 망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주관적인 세계 내에서는 그걸 판단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병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적인 감각도 떨어지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랄지 아니면 뭔가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몇몇 이제 음모나 피해를 입히는 어떤 이제 집단이나 대상들 이에 대한 이제 공포가 좀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과 사회에 대한 믿음이 이제 좀 깨지면서 그것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무서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이제 떨어져서 지내게 되고 사회적인 기능이 점점점 악화가 되고 약화가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2016년에 이제 정신건강복지법 이게 이제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정신보건법이라고 불리던 법이 있었습니다. 보호자 1인의 동의와 정신과 의사의 동의를 통해서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입원을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게 개정이 되면서 그 규정이 훨씬 까다로워졌죠. 그래서 이제 보호의무자도 2명이 전문의도 2명 이상의 전문의가 진단을 내려야지만 입원이, 그러니까 비자의 입원, 강제 입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게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입원 치료의 폭이 굉장히 축소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비자의 입원, 강제 입원은 거의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입원 병상 자체에 대한 지원이나 뭔가 좀 입원 병상에 대한 제도 개선 이런 것들은 좀 꽤 소홀히 이루어진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거를 통해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없어진 병동도 있고 그 다음에 병상의 수를 줄여서 자체 이제 병상 수 자체가 줄어든 그런 병원들도 많이 있어서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00병상 이상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입원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인권 보호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해요. 정신과 의사들도. 그러니까 강제 입원이 필요한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시다고 해서 인권이 무시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적절한 치료가 불가능해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병상이 없어서 혹은 보호자가 없어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고가 발생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러한 정신과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시는 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수립이 되지 않은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증상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지, 그리고 약은 잘 드시는지, 치료를 잘 받고 계시는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호전이 되었는지 등등을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그게 없는 상황이 되니까,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